한서진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하나의 시스템과 같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인 한 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행동은 빈틈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일만이 존재했다. 그는 7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욱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7살의 어린 아들, 한윤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총수님, 윤희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윤희가 요즘 들어 말이 더 없어졌다고 서진의 비서인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감정하게 대답했다. 민준아, 윤희에게 필요한 건 돈이야.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 나는 지금 일이 바쁘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은 아들 윤희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7년 전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기이한 문양의 흉터가 있었고 그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떠올리곤 했다. 이지수의 세상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지수 선생님, 오늘따라 더 예뻐요.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어떡해요? 동료 교사의 농담에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사랑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였다. 푸른 보석이 박힌 목걸이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서진의 아들 한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윤희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빠가 총수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친구들은 그런 윤희를 아빠가 없는 아이라며 놀렸다. 윤희는 상처를 받았고 울음을 참으며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는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도시의 차갑고 화려한 불빛은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는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헤매는 작은 아이였다. 한참을 걷던 윤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때 윤희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유치원 담장 옆에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윤희는 그 미소를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마. 윤희의 작은 목소리에 지수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을 꼭 안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아이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위로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한서진의 세상은 아들 한윤이 사라진 순간부터 멈춰버렸다. 그는 모든 비즈니스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모든 비서와 경호원들을 동원해 윤희를 찾기 시작했다. 서울 전역의 CCTV를 분석하고 윤희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윤희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에게 모든 것이었다. 윤희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 그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다. 총수님, 윤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민준의 보고에 서진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유치원의 놀이터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한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나. 서진은 소리를 지르며 윤희에게 달려갔다. 윤희는 서진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서진은 윤희를 안고 있는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윤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윤희가 서진에게 저항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한테 가지.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윤희의 울음에 서진은 멈춰섰다. 그는 윤희를 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이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멈춰버렸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으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7년 전 그가 사랑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 이지수와 똑같았다. 이지수는 서진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윤희를 품에 꼭 안고 서진을 경계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지수의 말에 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 아이? 그녀는 윤희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았다. 그녀의 가방에는 그가 7년 전 선물했던 목걸이가 달려 있었다. 푸른 보석이 박힌 목걸이는 7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지수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아픔 또한 떠올랐다. 서진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지수, 당신 살아있었어. 당신이 윤희를 데리고 도망간 거였어. 서진의 절규에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이지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지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윤희를 품에 더 꼭 안았다. 서진은 지수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아들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이미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퍼즐을 맞추는 첫걸음이었다. 한서진은 이지수와 아들 한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지수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찾고 싶었고 윤희를 버릴 수 없었다. 서진은 윤희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지수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감시해야 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7년 전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지수 씨, 당신이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내 옆에서 이 아이를 키우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당신과 이 아이를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가 윤희를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지수가 온 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윤희에게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윤희와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그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윤희는 지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서진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안기고 말을 걸기도 했다.
서진은 그런 윤희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빠! 엄마가 만든 로봇이 최고야. 윤희가 지수가 만들어준 낡은 로봇을 들고 서진에게 자랑했다. 지수는 윤희가 버렸던 부품들로 로봇을 만들어 주었다. 서진은 그런 지수를 보며 7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만들어 주었던 낡은 로봇을 떠올렸다. 그때 지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낡은 로봇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마법사야. 그녀의 말에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비서를 시켜 지수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했다. 그 시각, 서진의 회사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총수님의 아들, 윤희에게 숨겨진 엄마가 있다. 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서진의 부사장 김태우였다. 그는 서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서진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태우는 서진의 비서를 매수해 지수와 윤희가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가 7년 전 서진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수가 서진의 돈을 훔쳐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서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태우는 서진의 사무실로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총수님의 아드님이 데리고 온 그 여자 혹시 총수님의 첫사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태우의 말에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김태우 부사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 서진은 지수를 아내라고 부르며 그녀를 보호했다. 태우는 서진의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서진이 지수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던졌다. 총수님, 그 여자는 총수님에게 칼을 겨눌 여자입니다. 총수님께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태우의 말에 서진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수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더라도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진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지수와 한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다. 서진은 지수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윤희는 지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서진에게도 먼저 다가가 안기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태우 부사장은 서진의 약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와 윤희가 서진의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들을 이용해 서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 전 지수가 서진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수가 서진의 돈을 훔쳐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서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태우는 지수를 찾아가 비열하게 말했다. 이지수 씨, 당신이 총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뒤로는 그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기 전에 이 아이와 함께 떠나십시오. 지수는 태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태우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총수님과 똑같은 흉터죠. 총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흉터를 남겨준 겁니다. 태우의 말에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서진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윤희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윤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태우는 지훈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회를 열었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수와 윤희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는 지수가 서진을 배신하고 그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는 지수가 윤희를 납치하고 서진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총수님, 이 사실이 정말입니까? 당신이 한 여자에게 놀아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이사들의 비난에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서진은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야, 너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지금 이사회장으로 와줘. 지수는 서진의 말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윤희를 지키기 위해 이사회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이사회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태호는 지수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이지수 씨, 이제야 나타나셨군요.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에게 말해주시죠. 지수는 태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총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수님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이고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진은 그녀를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지수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지수 씨는 저의 아내이자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서진의 단호한 말에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서진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태우의 음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이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지수의 손을 굳게 잡고 김태우 부사장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김태우 부사장, 당신이야말로 추악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군. 당신이 한 짓을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서진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김태우가 지수의 과거를 조작하고 서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우의 비열한 웃음과 사악한 계획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이사회장은 경악에 휩싸였다. 그때 지수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총수님, 제가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7년 전 총수님과 제가 헤어진 후 저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지수의 말에 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수에게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잃었던 지난 7년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서진의 비서인 민준이 이사회장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7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기록과 당시의 CCTV 영상이 들려 있었다. 영상에는 서진의 차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과 지수가 서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서진을 구출한 후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 누군가에게 강제로 납치되는 모습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김태우 부사장은 총수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총수님을 사랑했던 이지수 씨를 이용해 총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수 씨는 총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총수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막아냈습니다. 민준의 말에 이사회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김태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김태우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진은 지수를 꽉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이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진의 품에 안겨 윤희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꿈꾸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태우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한서진은 형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에 얽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지수와 한윤이라는 두 가족이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서진은 지수와 윤희를 품에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윤희의 웃음소리와 지수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서진은 지수에게 지난 7년간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너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진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나갔다. 지수는 서진과 함께 보낸 행복한 기억들을 되찾았고 서진은 지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졌다. 며칠 후 서진은 지수와 윤희를 데리고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를 찾았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윤희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서진은 지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나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 하지만 이제 너와 윤희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이야.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아빠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와 서진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잇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한서진과 이지수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윤희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작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기적과도 같았다. 서진은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수는 서진의 지원을 받아 윤희 유치원이라는 작은 유치원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서진은 그녀의 유치원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의 유치원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윤희와 함께 지수의 유치원을 방문했다. 윤희는 지수에게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서진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진은 유치원 놀이터 한쪽에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 서진은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아가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서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너도 언젠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진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차가운 조각들을 녹여내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펼쳐졌다. 서진과 지수는 윤희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은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7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과 외로운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